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식탁, 그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식재료인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주제죠. 맞아요. 특히 최근에 그 식육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숙성 기술이 있거든요. 바로 정온 숙성과 빙온 숙성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오늘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다루는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탐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하면서도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으면서 이건 최고급이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드라이 에이징 한우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해부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기의 맛을 극대화하는 진짜 과학적 비밀은 과연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펼쳐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그동안 단순히 미식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고기 숙성을 아주 정밀한 생화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사실 식육산업에서 무조건 우월한 특정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원육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원육이 가진 본연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하고 숙성 방식 사이의 그 적합성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접근법이 바로 사막에서 털옷 입기라는 비유였어요. 그 비유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양의 드라이에이징 기술을 한국의 프리미엄 육류에 적용하는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표현이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서양 소들은 넓은 초원에서 막 풀을 뜯어먹고 자랐기 때문에 근내 지방, 마블링이 적고 수분이 많아서 육질이 좀 질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돌창고에 매달아 둔 거군요. 그렇죠. 수분을 날려서 밍밍한 풍미를 응축시키고 자체 효소로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북극의 혹한을 버티게 해주는 완벽한 털옷이었던 셈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두꺼운 서양식 털옷을 억지로 입혀왔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지방이 많고 육질이 섬세한 2플러스 한우나 프리미엄 한돈한테 말이죠. 그 부조화가 만들어낸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우와 한돈이 드라이 에이징이랑 상극일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그게 바로 지방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2플러스 한우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 20에서 25%에 육박하는 화려한 마블링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드라이 에이징의 필수 조건인 통기성, 즉 공기 중의 산소와 이 엄청난 양의 지방이 만나는 순간 아주 격렬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방 산화 현상이죠. 산화. 서양의 적색육은 애초에 산화될 지방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견과류나 블루치즈 향이 그 미미한 산화취를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우는 다릅니다. 특히 한우 지방 특유의 그 감칠맛을 내는 핵심 성분이 올레인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화학 구조상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녹는 점이 낮죠.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막 사르르 녹아내리는 환상적인 식감을 주는데 바로 그 이중결합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취약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산소와 만났을 때 화학 구조가 무너지고 산패되는 속도가 포화지방에 비해 훨씬 빠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산화 과정의 결과물로 고기 내부에 축적되는 특정 화합물들의 정체입니다. 단순히 고기가 상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헥사날이나 펜타날 같은 휘발성 산패 생성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헥사날이라는 물질이 뭐냐면 오래 방치된 페인트나 공기 중에 오래 노출돼서 쫌배가 나는 땅콩, 거기서 나는 바로 그 냄새의 원인 물질입니다. 와, 페인트 냄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값비싼 드라이에이징 한우를 주문했는데 모하게 촌농 냄새가 난다거나 역한 기름 쩐내를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고기가 고급스럽게 숙성된 향이 아닙니다. 귀한 한우의 지방이 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붕괴하면서 만들어낸 그 헥사날 냄새를 맡으신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건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뚜껑을 활짝 열어둔 채로 한여름 뚜역볕 아래에 며칠 동안 방치하는 거랑 똑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뿌려 먹지 않듯이
2+ 한우를 건조 숙성구에 넣어서 산소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건 원육의 가치를 그냥 훼손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전제로 산소의 완벽한 차단을 제시하고 있죠. 진공 포장을 하거나 아예 물속에 집어넣는 워터 에이징을 통해서 산소와의 접촉을 원천 봉쇄하는 거 말입니다. 네, 한우의 가장 큰 자산인 신선한 지방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K미트 숙성의 출발점입니다. 산수를 차단하는 물리적인 방패를 세웠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통제해야 할 아주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온도로 넘어갑니다. 산소를 막았으니 온도를 잡아야죠. 맞습니다. 드라이에이징이 바람을 다루는 기술이었다면 진공 상태에서의 숙성은 항상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기를 일반 상업용 냉장고에 넣어두면 신선하게 보관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차가우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연력학적 변화는 고기한테 엄청난 시련을 안겨줍니다. 제가 이 부분 데이터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일반 냉장고의 그 온도 변화폭이었습니다. 설정 온도를 맞추려고 컴프레셔가 끊임없이 돌았다가 멈췄다를 반복하잖아요. 네, 다들 아시는 그 소리죠. 이 사이클 때문에 냉장고 내부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도에서 심하면 5도까지도 온도가 막 출렁이더라고요. 게다가 주기적으로 성해를 녹이는 제상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순간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고기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는 거네요. 그 기후 변화가 고기 내부의 물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열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도 고기 내부의 압력은 상승해요. 압력이 높아지면 근섬유 조직이 팽창하면서 자신이 품고 있던 육즙을 바깥으로 밀어내려 하죠. 그러다 컴프레셔가 다시 돌아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요? 그러면 조직이 쭈그러들면서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 팽창과 수축의 무한 반복은 마치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힘을 발생시킵니다. 온도 편차가 고기 속의 귀한 수분과 수용성 단백질을 드립이라는 형태로 쉴 새 없이 바깥으로 짜내버리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도마 위에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을 딱 대는 순간 붉은 육즙이 도마 위로 흥건하게 다 빠져나와 버려서 진짜 당황스럽고 아까웠던 적 다들 있으시죠? 네, 꽤 흔한 경험입니다. 그게 바로 고기가 냉장고 안에서 그 열충격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느라 육즙을 붙잡아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정온 숙성은 온도의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로 극한까지 통제합니다. 고기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수분을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단단하게 쥐고 있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2주, 3주를 편안하게 보낸 고기는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해도 육즙이 진짜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아요. 와... 조직 안에 육즙이 고스란히 갇혀 있다가 불판의 고열을 만나고 마침내 여러분의 입안에서 치아로 씹히는 그 순간에 댐이 무너지듯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고기 먹을 때 진짜 주시하다, 육즙 미쳤다 이러면서 기대하는 그 맛이 바로 이 스트레스 없는 정온의 항상성에서 완성되는 거네요. 자, 이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산소를 차단해서 지방을 지키는 진공 포장, 온도 편차를 없애서 육즙을 지키는 정온 숙성. 다 훌륭하지만 이건 결국 고기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방어적으로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심층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정온을 넘어서 고기 내부의 형질 자체를 적극적으로 개조해버리는 궁극의 기술, 제3의 온도라 불리는 빙온 숙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빙온 숙성을 생화학적 연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기준이 세포의 생물학적 한계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물의 어느 점은 0도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0도에서 얼지 않거든요. 세포질 내부가 순수한 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단백질,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게 복잡하게 녹아있는 용액 상태라서 어느 점 내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영하 1.7도, 돼지고기는 영하 1.5도 부근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얼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하 1.7도요? 네, 비온 숙성은 바로 0도와 이 결빙점 사이, 고기가 얼어붙기 일보 직전에 아주 좁고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같은 온도 대역을 유지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고기를 이르고 있는 쏟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얼어 죽기 직전의 극한 상황에 내몰린 거잖아요. 소가 도축이 되었다고 해서 고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그 즉시 다 팍 죽어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살아있죠.
이 살아남은 세포들이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출을 벌인다는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생명체의 본능이 화학적 변화로 나타나는 아주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세포 내에 수분이 얼어붙어서 날카로운 얼음 결정이 되면 세포막이 찢어지고 세포는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얼어 죽는 거죠? 네, 세포들은 이걸 막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를 가동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덩치가 큰 고분자 물질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파인이나 카텝신 같은 고기 내부의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그 추위 속에서도 서서히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을 쪼개는군요. 질긴 결합 조직과 근섬유 단백질을 펩타이드와 유리아미노산으로 분해해버리는 거죠. 그 생존 본능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핵심 성분들이 되는 거네요.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다량의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고기 딱 씹을 때 은은하게 입안을 감도는 그 기분 좋은 단맛의 정체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유리아미노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탐산이거든요. 아, 천연 MSG? 네, 진한 감칠맛을 내는 바로 그 핵심 물질이죠. 원리를 생각해보면 왜 세포가 굳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맹물보다 설탕물이나 소금물이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언다는 기초적인 과학 상식을 떠올려 보시죠. 아, 농도를 높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포들은 얼어붙지 않기 위해 자기 몸 안의 체액 농도를 높여서 끈적끈적한 상태, 즉 일종의 생물학적 부동액으로 스스로를 개조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무슨 조미료를 주사위로 주입하거나 곰팡이를 피워서 맛을 우겨 넣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극한의 추위 속에서 세포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생화학적 방어 기제가 단맛과 감칠맛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인위적인 참가물 없이 생명체의 본능을 미식으로 승화시킨 거죠. 근데 이 빙온의 마법은 맛에서 끝나지 않고 식감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더라고요. 단순히 숙성 기간이 길어져서 고기가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영하의 미세한 추위 속에서 근섬유는 긴장해서 촘촘하게 수축합니다. 하지만 조직 간의 결합은 효소에 의해 부드럽게 풀리죠. 겉은 부드러운데 안에는 탱글탱글한 힘이 살아있는 마치 젤리나 갓 만든 찹쌀떡을 씹는 것 같은 독특하고 매력적인 탄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씹는 식감을 유독 중시하는 우리 한국인들 기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궁극의 텍스처죠. 하지만 빙온이라는 이 극한의 온도에서 40일, 많게는 100일씩 장기 숙성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현실적인 물류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세균 번식 위험은 없는지 아니면 이 환경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결국 고깃값이 폭등하는 건 아닌지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우려하실 텐데요. 이 지점에서 빙온 숙성은 아주 완벽한 산업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서양식 드라이에이징의 가장 큰 리스크가 부패와의 줄타기였잖아요. 영상 1도에서 4도 사이, 그리고 습도 80%, 효소 활동하기엔 좋지만 부패균 자라기에도 완전 완벽한 인큐베이터 환경이죠. 조금만 삐끗해도 고기 다 버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빙온 영역, 즉 영하 1도 이하의 환경은 미생물의 생태계 자체를 정지시킵니다. 이 온도에서는 부패를 일으키는 유해 미생물의 대사 활동이 완전히 억제돼요. 균을 아예 재워버리는 거군요. 빙온 숙성은 균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깊은 동면에 빠뜨리는 기술입니다. 이 안전성은 특히 돼지고기, 한돈에 있어서 엄청난 구원으로 작용합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수분 활성도가 높고 미생물 오염에 훨씬 취약하거든요. 아,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장기 숙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죠. 근데 요즘 한국 외식 시장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 숙성도 같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들이 바로 이 빙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거네요. 네, 미생물 증식이라는 그 치명적인 리스크를 영하의 온도로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동시에 돼지고기가 가진 감칠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완벽한 실증 사례입니다. 안전성은 확실히 입증됐네요. 그럼 경제적인 부분은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빙온과 정온 숙성의 진가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식육산업의 뼈대는 결국 수율이거든요. 아, 로스율 문제. 드라이에이징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고기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대량 증발하고 겉면이 썩고 말라붙어서 딱딱해진 껍질 부분을 두껍게 썰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이걸 트리밍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겉부분 다 깎아내잖아요. 이 두 가지 로스율을 합치면 원육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사라집니다.
최고급 한우를 100만 원어치 샀다면 50만 원어치는 버려지는 셈이죠. 그 극심한 손실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얹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산소를 차단한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운, 빙온 숙성은 그 수율의 개념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겉면이 부패하거나 마르지 않으니까 칼로 도려낼 필요가 없고 진공 필름이 수분 증발을 완벽하게 막아주죠. 원육 1kg을 넣으면 100일이 지나도 1kg이 그대로 나오는 거군요. 로스율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생산자는 마진을 지키고 소비자는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극상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식육 시장의 유통 구조를 생각해보면 진짜 찰떡이네요. 서양처럼 뼈 통째로 유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뼈 다 발라내고 부위별로 나눈 부인육 박스 유통이 대세잖아요. 네, 뼈 없는 고기를 건조 숙성하면 노출 면적이 넓어져서 수율 손실이 진짜 재앙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진공 포장 기반의 빙온 숙성은 뼈 없는 부분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두툼하게 썰어둔 스테이크 컷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물류, 유통 환경에 이보다 더 정교하게 맞물리는 기술은 없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K-숙성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심층 탐구의 핵심 메시지를 묶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자료가 우리 식탁에 던지는 외침은 아주 선명해요. 지방이 촘촘하고 육질이 섬세한 우리의 귀한 한우와 한돈을 제발 서양식 건조 창고에 넣고 말리면서 산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K미트를 위한 진짜 과학적 숙성의 핵심은 두 가지 기둥이죠. 첫째, 진공으로 산소를 차단해 2+ 한우의 고소한 지방을 신선하게 지켜내는 물리적 보존의 기술. 둘째, 영하 1.7도라는 살얼음판의 온도 대역을 유지해서 고기의 세포 스스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천연 부동액인 단맛과 감칠맛을 폭발시키도록 유도하는 생화학적 각성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마트나 식당에서 프리미엄 숙성육을 고르실 때 이 고기가 도대체 어떤 정밀한 원리를 거쳐 테이블까지 왔는지 완벽하게 해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판 위에서 왜 기름쟁내가 아닌 맑고 짙은 감칠맛을 뿜어내는지도요. 진짜 아는 만큼 맛있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온과 빙온 숙성 기술은 그저 냉장고 다이얼 돌려서 온도 맞추는 단순한 보관법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품고 있는 연력학적 특성과 효소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미식의 잠재력을 분자 단위에서부터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푸드 테크놀로지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생각거리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고기가 빙온의 한계 온도에 갇혔을 때 그 안에 무수한 세포들은 꽁꽁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의 고분자 조직을 잘게 부수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죠. 그리고 그 눈물겨운 저항의 산물이 바로 유리아미노산과 포도당, 즉 우리가 입안에서 황홀하게 느끼는 궁극의 감칠맛과 단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숙성된 고기를 씹으면서 이야 진짜 맛있다 하고 감탄하는 그 쾌락의 본질은 뭘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결국 생명체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찬란하게 피어내는 가장 강렬하고 눈부신 생존 본능을 맛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음번에 식탁에서 완벽하게 빙온 숙성된 고기를 한 점 드실 때 보이지 않는 영화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투를 벌였을 그 세포들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 한 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겠네요. 분명 반신이 씹고 있는 고기 한 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